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 콘텐츠를 만드는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인공지능, 즉 AI가 어떻게 거대한 금융제국의 단단했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는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AI 때문에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이라는 아주 친숙한 모습을 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두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는지, 그 핵심을 오늘 단계별로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계에는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지난 10년 동안 금융계회를 사실상 지배해왔던 하나의 공식,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말, 이건 그냥 흘려들을 만한 우려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봐야 해요.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대한 사모펀드들, 이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마치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습니다. 왜냐? 단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죠. 바로 구독 수익. 매달 꼬박꼬박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이 돈 위에 수조 달러짜리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의 낡은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인 장벽 같은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복잡했던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너무나도 쉽게 복제해버리니까 그 단단했던 해자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특별했던 기술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비상벨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요. JP모건 같은 세계 최대 은행이 관련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낮춰잡기 시작했고요.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출금 제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투자했던 자산,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기업에 빌려줬던 그 막대한 대출금이 갑자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부실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이 회사는 미래에 돈을 잘 벌어서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약속 자체가 AI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면서 삐걱거리는 동안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바로 CD게임즈와 파이네트워크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이미 확보된 6천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파이오니어들에게 진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파이라는 이 새로운 대륙으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해주는 역할, 즉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5단계 전략을 보면 이들의 진짜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몇 개의 대박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파이게임 세계 전체의 앱스토어가 되고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도구 키트를 제공하고 게임을 유통하는 퍼블리싱 허브가 되겠다는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하필 H5라는 기술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자면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잖아요. H5 게임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를 열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죠.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추구해온 철학, 즉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떤 마찰도 없으며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그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PLF라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일종의 사용자 유지 엔진이에요. 사용자의 게임 경험을 개인화해주고 계속해서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고 플랫폼 안에 있는 여러 다른 게임들로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안내하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청사진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CD 게임즈는 바로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론들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밝힌 미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장과 선언의 영역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증거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슬라이드들은 실제 CID 게임즈의 개발자 센터, 즉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자 페이지의 일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자들을 위한 컨트롤 패널, 조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수익이 파이 코인으로 추적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 USD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이들이 광고주나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외부의, 즉 현실 세계의 진짜 자본을 이 파이 생태계 안으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CPM 12.40달러. 이게 샘플 데이터라고 해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게임 안에서 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마다 12.49달러라는 실제 현금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이 생태계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파이 생태계가 외부의 진짜 자본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펌프를 장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ARPU, 즉 사용자 한 명당 평균 수익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취미로 만드는 작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문적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아주 진지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의 언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미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된 SDK를 보세요. 게임 개발자들은 자기 게임에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딱 하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결제 기능이 필요하면 결제 SDK를 연결하고 광고 수익을 원하면 광고 SDK를 연결하면 되는 식이죠. 이것이야말로 CD라인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게임 제작사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인프라 제공자, 즉 B2B 서비스 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야를 더 넓게 가져가서 파이코어 팀이 바로 얼마 전 2026년 파이데이에 무엇을 발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CD 게임스의 출시는요, 이 거대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과 마치 한편의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집니다. 프로토콜 20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고, 런치패드는 개발자들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강화된 결제 기능은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하필 바로 지금 더 많은 파일의 메인넷으로 푸는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걸까요? 만약 파일을 쓸 곳이 마땅히 없다면 이건 그저 시장의 매도 물량만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기 전에 그 공급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를 먼저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히 물량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료를 시장에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즉 담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낡은 사모신용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담보, 즉 미래에 이만큼 돈을 벌 것이라는 예측과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그 약속은 너무나도 불확실해졌죠. 반면에
파이와 CD가 보여주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실시간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 바로 사용자들의 실제 활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새로운 경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자가 발전 순환고리인 셈이죠. 외부에 진짜 돈이 들어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개발자와 그것을 즐기는 참여자, 사용자 모두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더 가치 있어지고 그 가치를 보고 더 많은 외부 자본이 흘러 들어오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델은 초창기 P2E, 즉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가치의 원천이 나중에 들어온 사용자가 먼저 온 사용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실제 광고 예산에서 온다는 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낡은 금융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해결책을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에 정말로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가치가 코드에 대한 접근권을 빌려주는 것에서 나오는 경제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소유, 그 자체에서 가치가 나오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어떤 복잡한 코드라도 순식간에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진정으로 희소하고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하고 신원이 검증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간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번성할 시스템은 추상적인 약속이나 예측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행동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바로 그 행동을 측정하기에 가장 완벽한 실험실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동에 의해 낡은 금융의 규칙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과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부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창출될 것인가? 붕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죠. 이제 그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우리는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